꽃 피는 날엔 누구와도 다투지 않기로 한다. 꽃 지는 날엔 어떤 일도 후회하지 않기로 한다. 연두색 새순이 돋는 날엔 살아있음에 무조건 감사한다. 연두색이 초록잎으로 바뀌는 날엔 무슨 일이든 강하게 밀고 나간다. 햇살 화창한 날엔 다른 사람 실수 한 가지 그냥 넘어가 준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엔 내 잘못 한 가지 스스로 용서한다. 꽃 피는 날엔 이 모든 날들 다 지키기로 한다. 봄이 오면 하얗게 핀 꽃들녘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봄 맞으러 가야지. 바구니엔 앵두와 불꽃 가득 담아 하얗고 붉은 향기 가득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연두빛 고운 숲속으로 어리고 단비 마시러 봄 맞으러 가야지. 풀무덤에 새까만 앙금 모두 묻고 마음엔 한껏 꽃 피워 봄 맞으러 가야지. 봄바람 부는 흰 꽃들녘에 시름을 벗고 다정한 당신을 가만히 안으면 마음에 온통 봄이 흐드러지고 들녘은 활짝 피어나네. 봄이 오면 봄바람 부는 연못으로 당신과 나 단둘이 노저으러 가야지. 나룻배에 가는 겨울 오는 봄 씻고 노래하는 당신과 나 봄 맞으러 가야지.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봄이 오면 그림을 듣다 그리움을 듣다.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김유나의 봄이 오면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김경민 시인의 꽃피는 날엔이라는 시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봄꽃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만 겨울에는 겨울꽃이 피듯
언제라도 꽃 피울 수 있는 우리들 마음 꽃밭엔 봄처럼 따스함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송 첫날이라 참 많이 떨리네요. 응원의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한결 떨림이 덜할 것 같네요. 남해 FM 방송 공동체 라디오 91.9MHz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화가와 그림의 이야기를 풀어보는 그림을 듣다 그리움을 듣다. 이 시간을 통해 그림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쇼팽의 왈츠 가단조를 듣고 올게요.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았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 이야기와 그의 씨름이라는 그림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김홍도는 조선 후기 1745년 중인 출신으로 태어나 도화서 화원으로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는 직업 화가였답니다. 인물도 보통이 아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연예인같이 키도 크고 아주 잘생겼나 봅니다. 게다가 그림은 물론 시와 거문고, 악기에도 능했다고 하니 진정한 예술인이었네요. 단원 김홍도가 어릴 때 같은 마을에 사는 당대 최고의 문인 화가이자 시인이고 미술평론가였던 표암 강세왕의 집에서 그림을 배웠답니다. 그러고 보면 예나 지금이나 주위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죠.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스승은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는 직업화가 도화서 화원 시험을 권했고, 당시 스승 광세항 또한 김홍도의 그림은 당대 대항할 자가 없다고 극찬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합격을 했답니다. 합격을 하고 도화서 화원이 되어 본격적으로 그림이 시작되었지요. 당시 임금인 정조는 그의 그림 실력을 보고 전폭적인 믿음과 지원으로 3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해요. 예술은 배고프다는 말이 있죠.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문화 지원 사업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메세나 운동이 넓혀지고 있음은 작가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마음의 양식이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함께 성장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예부터 훌륭한 화가의 길에는 누군가의 한결같은 믿음과 지원이 따랐습니다. 시대를 넘는 좋은 작품을 보며 많은 이야기로 마주할 수 있다는 건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화가와 같은 시대를 사는 듯 그림을 보며 그때를 상상하게 되니까요. 다시 김홍도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그는 20대에 임금의 어진, 초상화를 그리는 어용화사가 되었고 궁중의 모든 그림을 총지휘하는 중인의 신분으로 현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또라고 하죠. 최고의 벼슬에 오르기도 했답니다. 김홍도는 궁중의 행사를 자세하게 그림으로 기록한 의계와 지도, 풍경을 직접 가서 보고 그리는 풍경화인 진경산수, 그 중에서도 해학적 생활풍속화가로 유명하지요. 단원 풍속도첩에는 25점의 조선시대 일상생활풍속을 그린 그림이 있는데 도첩의 크기는 우리가 아는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작지요. 오늘은 그중 씨름이라는 그림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러브홀릭의 차라의 숲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구 어딘가에 모퉁이 나의 별이 있는 곳 푸른 새벽의 노래처럼 고요한 소원의 길 지친 마음 가득 베인 상처와 시린 눈물 달래줄 그곳 손을 내밀어준 바람을 따라 달의 날개를 펴 꿈속을 날아가 Can't you feel my heart 나의 숲이야 기적을 시작해 세상 너머 그곳에서 우릴 기다릴 영원한 있으니 내 시작과 내 끝을 함께 Can't you feel my heart 시간의 벽 너머 어딘가 너와 내가 만날 곳 시들지 않는 무지개와 끝없는 사랑의 길 지워지지 않은 너의 향기와 남겨둔 약속의 시간들 손을 내밀어준 기억을 따라 달의 날개를 펴 꿈속을 날아가 Can't you feel my heart 나의 숲이여 기적을 시작해 세상 너머 그곳에서
시작해 세상 너머 그곳에선 우리가 기억할 영원함이 있으니 그 시작과 그 끝을 함께해 Can't you feel my heart 영원함이 있으니 내 시작과 내 끝을 함께해 I'm nothing without you 믿을 수 있나요?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굳은 다짐 뿐이죠 다시 너를 구하고 말 거라고 두 손을 모아 기도해줘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마법의 성을 지나 늪을 건너 어둠의 동굴성 멀리 그대가 보여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은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러브홀릭의 차라의 숲과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명절에는 TV에서 씨름 경기를 볼 수 있죠. 조선 후기 때 씨름은 연중 자주 하는 놀이이기도 하지만 특히 5월 단오에는 양반, 평민이 함께 모여 다가올 농사철을 위해 체력도 키우고 게임도 하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단합대회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 저희 영곡마을에서도 지난 가을 마을 단합을 위한 창선 면민체육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답니다. 면민체육대회를 보니 저 어릴 때 가을 운동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체격이 좋은 남학생들의 씨름판에서 씨름을 했었는데 자, 이제 눈을 감고 씨름판을 떠올려 보세요. 김홍도의 씨름이란 그림에는 총 22명이 등장하는데요. 가운데 씨름 선수 2명이 있고 엿장수와 외곽에 빙 둘러앉은 구경꾼들이 있고요. 신발을 벗고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선수가 두 다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진지하게 두 선수를 분석하듯 지켜보고 있네요. 가운데 씨름 선수 2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반과 평민인 것 같아요. 이를 알 수 있는 건 벗어놓은 갓과 신발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양반의 것으로 보이는 가죽신 모양이고 또 하나는 평민의 것으로 보이는 집신을 그렸네요. 평민의 팔뚝엔 평소 헬스를 한 듯 힘줄까지 그려져 탄탄한 근육질의 건장함이 느껴지고요. 양반은 체구는 평민보다 큰 듯 하나 그리 다부져 보이지는 않네요. 양반의 얼굴선은 평민의 얼굴선에 비해 부드럽고 곱기까지 하네요. 두 선수 중 누가 이길까요? 상상해 보세요.
모차르트의 익숙한 멜로디 터키 행진곡 3악장 피아노 연주로 듣고 오셨습니다. 다시 이어가면 두 선수 중 누가 이길까요? 저도 참 궁금한데요. 아마 표정을 좀 살펴보기로 하죠. 양반 얼굴 표정을 보면 찡그리며 무척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고, 가만히 보니까 게다가 평민에게 번쩍 들려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래도 평소 힘을 쓰는 평민이 우세해 보여요. 그리고 구경꾼들의 표정도 아슬아슬 박진감이 넘쳐 보이네요. 그 가운데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리가 저린지 한쪽 다리를 펴고 있는 양반의 모습을 보니 이 씨름은 꽤나 긴 시간 힘겨루기를 한 듯 보이네요. 그리고 몇몇 사람의 손에 들린 부채는 5월 단오를 알려주고 있답니다. 조선 후기의 풍습으로 부채는 다가올 더위를 이기고 농사를 잘 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오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풍습이 있다고 하네요. 아마 이날 구경 나온 젊은이들에게 선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이 훈훈해지지요. 우리가 그림을 보는 재미는 시대적 배경과 감상자에 따라 상상의 나래를 펼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릴 적 추억과 그리움을 부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왼쪽에는 어깨에 엿판을 메고 있는 엿장수가 보이네요. 저 어릴 적 엿장수는 리어커 위에 엿판을 올려놓고 병이나 고무신, 양은 그릇 같은 것으로 엿과 바꿔 먹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둥글둥글하고 순한 인상의 엿장수 얼굴 표정을 보면 씨름 구경보다 엿을 사려는 구경꾼들을 눈을 크게 뜨고 살피는 장사꾼의 모습에서 활력이 넘쳐 보이네요. 아마도 이날 엿을 많이 팔았겠지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네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베지 않는 암흑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자그마한 아이의 울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그 문자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나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나가리 이날 엿장수는 엿을 많이 팔았겠고요. 구경꾼들도 선수 못지않게 누가 이길지 아슬아슬 각기 다른 얼굴 표정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김홍도는 심경이 담겨 있는 얼굴 표정도 재미있게 표현했지만 그의 세심한 관찰력에 정말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간략한 선만으로도 양반과 평민의 옷차림을 알 수 있고 또 몸의 움직임까지 느낄 수가 있답니다. 동시에 조선 후기부터 양반과 평민의 계층이 완화되어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양반 선수가 역전의 기술을 썼을 수도 있겠지만 평소 농사일로 다져진 체력이라면 평민이 이겼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그림 이야기는 보는 시각에 따라 꼬리를 물고 이어진답니다. 그리고 씨름뿐만 아니라 김홍도의 생활 풍속도 중에는 숨은 그림을 찾듯 옥의 티가 있어요. 바로 오른손과 왼손을 바꿔 그렸다는 점이에요.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당시 그의 그림은 인기가 많아 사려는 사람이 비단과 돈을 싸들고 그의 집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화가로서 한편 부럽기도 하네요. 저는 천재 화가가 손발을 실수로 잘못 그렸다는 시각보다 그 당시 단원의 그림을 따라 그리는 제주꾼들이 많았다고 해요. 어쩌면 본인의 그림이라는 표시로 글이 그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앞서네요. 시대를 막론하고 유명 작가의 위장 논란은 심심찮게 있으니까요. 단원을 소환하여 물어볼 수도 없으니 참 궁금하네요. 화가들은 그림을 그릴 때 다양한 이유로 어디엔가 비밀스런 이유를 넣어 이야기를 확장하는 경우가 있죠. 저 또한 그럴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은 몇백 년이 지나도 다양한 해석으로 오래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재미있고 신기하답니다. 김동률의 출발 먼저 들으시고 단원과 함께하는 여행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오셨습니다.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안산에 가시면 단원 조각공원이 있어요. 거기에는 생활 풍속화를 조형물로 설치해 놓아 김홍도의 다양한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요. 또 매년 10월에는 단원 미술제가 열려서 단원을 꿈꾸는 다양한 그림을 접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단원 김홍도는 정조의 명을 받고 대마도 지도를 그리러 가던 중 양산 통도사에 들렸답니다. 통도사 입구 큰 바위에 새겨진 김홍도 이름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건축한 경기도 화성 용주사 절에 가시면 왕실의 안녕을 바라는 축원문과 오늘의 주인공인 김홍도의 후불 탱화를 보실 수 있답니다. 참, 탱화란 절에 들어가면 보이는 불상 뒤에 그려진 그림을 탱화 또는 불화라고 한답니다. 김홍도의 불화는 다른 불화와는 다르게 원근법을 이용한 서양화 기법으로 그려졌다고 하네요.
가시게 되면 탱화의 하단에 김홍도의 이름도 찾아보시면 여행의 재미가 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천재 화가 김홍도의 씨름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엔 더욱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발견하세요. 행복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윤도현의 나는 나비 들으며 마무리합니다. 그림을 듣다 그리움을 듣다 최예원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거미줄을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